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학년 초라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이 많이 올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용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있는데 놓쳤어요 라고 엄마한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화가 나죠. 우리 아이들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만의 로망 이렇게 생각할 때는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요. 방송반, 도서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별도로 오디션을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동아리원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언제 뽑지? 나중에 이야기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학교에 가면은 교실 앞뒤 쪽에 있는 게시판 아니면 복도에 있는 게시판 이런 곳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있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놓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대한민국은 가위바위보다 가장 공정한 게 가위바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돌 정도로 애들 입장에서는 이 가위바위보가 어쩔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알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는 다른 친구도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아리는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기 많은 동아리는 동아리를 1, 2, 3 해가지고 동아리를 더 크게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동아리를 그렇게 다 늘리면 다른 소수의 다른 아이들이 희망하는 동아리들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동아리를 운영해야 되는 선생님이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가 교실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원수와 교실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는 각 반에서 2명씩만 보내세요. 3명씩만 보내세요.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살짝 이해는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수십 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매칭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은 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동아리를 정하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어요, 엄마.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동아리 관련해서는요, 3월 초, 중 이때까지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건데요. 아이들은 또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 가정에서도 가정통신문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철학적이죠. 어느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나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동아리 활동 있는데 나는 정말 오늘 신나서 학교에 갈 수 있겠다 하는 동아리가 과연 있는지 나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친구랑 하면 도전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활동이 있는지 만들기나 운동하기, 연주하기, 그리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창체 동아리,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상설 동아리 엄청나게 용어들이 어렵죠. 창체 동아리는요. 정규 동아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클럽 활동 뭐 이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간표에 정확하게 동아리 활동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박아져 있으면 이걸 정규 동아리 또는 창체 동아리라고 해요.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중학교에서 많이들 하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들어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똑같은 의미에서 시간표에 박혀 있는 동아리인데 똑같이 활동을 했지만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요. 동아리 활동에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창체 동아리에 기록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따라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창체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이나 우리가 시간표에 동아리다라고 못 박혀 있는 거,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 동아리는요, 우리가 시간표에 박혀 있지 않아요. 자율 동아리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기획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 친구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는 동아리.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동아리에 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요걸 자율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상설 동아리는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시로 운영하는 동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창체 동아리 방금 말씀드렸고 동아리 활동 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1학년은 창체 동아리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갈 거고요. 2, 3학년은 창체 동아리에만 들어가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는 언제 들어가냐? 상설 동아리는 언제 들어가냐? 이제 보실 텐데요. 자율 동아리는요, 딱 한 줄 들어가요. 동아리 명칭하고 동아리를 소개하는 딱 한 줄.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학년 초에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매칭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만들어요. 만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생기부에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일정한 기록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율동아리하고 창체동아리가 있잖아요. 창체동아리는 시간표에 딱 못 박혀 있다. 자율동아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 방과 후에 또는 점심시간에 내가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단 이 친구들은 모두 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명단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결제를 다 받은 경우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려면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설 동아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설 동아리는 수시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창체후 동아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표에 정확하게 못 박히는 동아리. 그 동아리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우리는 꼭 이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시간에는 다 모일 거야.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그게 바로 상설 동아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 상설 동아리도 창체의 동아리에 들어가 있으면 생기부에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자율 동아리에 들어가 있으면 자율 동아리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시기, 운영하는 횟수, 빈도 이런 것들 생각하면 상설 동아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어디에 기록되느냐라고 봤을 때 창체 동아리,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 활동 이런 식으로 어디에 기록되느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시로 운영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때 이 상설 동아리라는 명칭을 씁니다. 학생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두느냐 그러면 자율 동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동아리 선택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그것과 방향을 맞춰서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들을 많이 선택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유행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방향을 맞춰서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 관련 동아리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 아이는 너무나 꽉꽉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운동은 안 하나?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동아리가 반드시 수학과학하고만 연결시킬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고는 방송반하고 영자신문반, 다문화 동아리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된다. 이런 것들 해야지만이 도움이 된다 입시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무조건 영자신문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맞아요.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진로 방향하고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야말로 동아리는 사실은 관심사의 표현이에요. 무조건 진로 방향하고 맞는 동아리만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배드민턴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팀워크가 좋아요. 팀워크 안에서 내가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고 나중에 과학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자소서에.
또 파워워킹반으로 내가 들어갔다. 가위바위보에서 져 가지고 들어갔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변 관찰력이 생겼어요. 환경이나 쓰레기에 관심이 많고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죠. 어렵기는 했어요. 여러 가지 용어들도 있고 또 새학년 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왓쌤과 함께 가정통신문도 읽어보고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면 함께 고민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왓쌤이었습니다.